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뉴스 게임 오늘도 두 분 함께합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소리가 워낙 우렁차가지고. 힘있게 하라 그래서. 사실 힘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되게 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네. 가뜩이나 막 덥고 지금 네. 좀 몸도 늘어지고 이런데 박주민 의원의 우렁찬 안녕하세요와 함께 아니 오늘 저희가 1부에서는 박찬대 후보 만났고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한 2부 조금 전에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한 주진우 의원을 이렇게 만났는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양당의 대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누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충청 영남 예. 그럼 뭐 이건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의 한 10%에서 15% 정도 그렇게 뭐 구성비지만은 네. 그래도 상당히 큰 격차로 이긴 정청래 의원이 초반 기세는 잡았죠. 초반 기세는 잡았다. 그렇지만 이제 강순훈 이제 장관 내정자 여기에 박창대 의원은 일정 부분 승부수를 던졌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 이야기 잠시 후에 퀴즈로 풀 거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예. 달라집니다. 아까 아직 모르겠다.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아직까지 뭐 선거 구도도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고. 예. 자당 이야기는 좀 이렇게 꺼리시는 아니요, 내가 좀 경향들이 이따 있습니다. 좀 이따 원래. 해드릴게요. 다. 아니, 그거 좀 더 알려주세요. 예, 박주민 의원 어떻게 보세요? 뭐 먼저 그럼 국민의힘 좀 국민의힘 말씀드리면 얘기부터. 예. 바깥에서 안 그래도 주진우 의원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예. 누가 제일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김문수 후보가 지금은 제일 유리한 것 같다. 특히 아. 한동훈 그 전 대표도 그렇죠.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흐름상 김문수 후보가 제일 막강한 것 같다라고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 대기실 토크를 이렇게 까셔도 돼요? 박주민 의원 보시기에도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한 구도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그렇죠. 뭐 당원 구성이라든지 음. 그다음에 직전 음.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기 어렵죠.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지금 뭐 영남권하고 충청권 오픈을 해서 그 결과만 놓고 보면은 정청래 의원 쪽이 당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게 사실인데 네. 굉장히 많은 당원분들의 표심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백중세다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예 문제를 좀 풀면서 함께 해보죠. 지금 문제지가 어디 갔나요? 잠깐만요. 제 여러분들 이런 일도 있나요? 문제지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드릴까요? 문제지. 여기 있으면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휴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1번 문제. 갑질 의혹에 휩싸였던 강선우 의원 결국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했는데요. 과연 강선우 의원 의원직까지 사퇴하는 상황이 될까요? 어떨까요? 들어주십시오. 박주민 X, 김성태 X. 예. 2번 문제. 강선 의원의 사퇴를 두고 민주당 당대표의 두 후보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강선우 곧 장관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옹호의 글을 올렸던 반면 박찬대 의원은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글을 올렸죠. 그런데 박찬대 의원의 사퇴 촉구 글이 올라온 뒤 17분 만에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서 명심이 박찬대 의원에 실린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과연 민주당 전당대회의 변수가 될까요? 아닐까요? 들어주십시오. 네. 김성태 O, 박주민 X 드셨습니다. 3번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기획된 사건이라고 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무능하다. 이런 말 했습니다. 친문계의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과연 물러날까요? 어떨까요? 들어주십시오. 물러난다. 두 분 다 세모 드셨어요. 이건 잠시 후에 설명 듣죠. 4번 문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어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극우의 스크럼에 대항해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이 개혁연대 발언은 이번 전대에서 혁신을 표방한 안철수 조경태 의원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과연 누구의 손을 들까요? 누구를 지지할 것 같습니까? 요거는 주관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예, 먼저 김성태 의원님 지지한다면 누구의 손을 들 것 같습니까? 저는 현재 구도 자체가 이제 반탄, 찬탄 뭐 네. 이런 가운데 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전련 의지를 명확하게 한 후보들끼리 결국은 이게 이제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네. 뭐 안철수나 조경태 어느 한쪽으로도 결코 입장 표명하지 않을 겁니다. 아, 표명하지 않을 거다. 네. 박주민 결선 의원. 투표 대목은 그때 이제 그때 한 명을 밀어줄 것이다. 자, 박주민 의원님. 하여튼 탄핵에 찬성했던 쪽에 대해서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도움을 줄 거예요. 줄 거다. 네, 근데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안철수냐 탄핵에 조경태냐. 찬성하는 쪽이 지금 현재 2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둘 중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둘을 좀 아우르면서 뭔가 좀 정리되도록 하는 역할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5번 네. 문제. 김건희 특검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집사 게이트, 삼부 토건 의혹에 관련한 김 여사 주변인들이 줄소환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죠. 그렇다면 김 여사 과연 구속까지 될까요? 어떨까요? OX 들어주십시오. 구속된다. 오에 두 분 다 편말을 들어주셨어요. 여기까지. 그 마지막에 김 여사 구속. 지금 남편이 이미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안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박 의원님 법률가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까? 네, 그런 부분 상관없고요. 과거에는 이제 부부 둘 중에 하나가 구속돼 있으면 네. 둘 다 구속시킬 경우에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자녀를 양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생겼던 어떤 특혜예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은 그런 상황하고 맞지 않고 아하.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중대하고 특히 이제 수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구속 사유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속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특검이 시도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시도입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시도입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밖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김건희 특검이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막 들어왔는데요. 구속까지도 될 것 같다. 김성태 전 의원도 그렇게 내다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러니까 본인은 대통령의 지위로서 정해진 권한을 또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 이미 헌법적 그런 판단이 이루어진 상태고 반면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욕, 특히 가정 공동체인 자기의 그 신랑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그 어떤 사욕을 채우는 그런 부정부패에 관련한 그런 사안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 형사법적인 그런 처벌에서 예. 그런 사안을 두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위중한 사안이 되어 있죠. 두 분 다 구속될 거다. 그래서 들어주셨군요. 자, 이야기를 좀 앞으로 돌려서 1번 문제부터 보죠.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이야기인데 일단 잘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임명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세요? 왜냐하면은 어제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임명했었어야 된다. 자진 사퇴로 갔었선 안 된다는 이야기도 좀 나왔어요. 어제 출연하셨던 박지원 의원도 일요일을 넘겼으면 그냥 임명 강행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참 이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 권력의 무서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좀 약간 국민의힘 입장이 정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잘 정비되어야 되겠구나. 즉 그 말은 지금 절대 권력이에요. 예. 자기 친정, 자기가 몸담았던, 자기가 또 당 대표를 했던 그 과도한 그 입법 권력과 그리고 또 대통령 권력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무한 질주에 상당히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지금 야당이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결격 사유와 문제가 있었지만은 네. 이걸 막을 힘이 없어요. 국회에서 또 뭐 청문동의 채택해 주라 그러면은 말 한마디면 대통령실 입장으로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요. 네. 그래 임명하면 끝이에요. 네. 그럼에도 이 권력을 절제했다는 거. 나는 이게 무서워요. 이거는 국정 정권 초기에는 보통 오판하거든요. 아.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가 임명 내정한 이 장관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내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선우 장관을 한 사람이 이진숙 장관을 아예 그냥 네. 정치적으로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철. 자격이 안 된다. 지명 철회시켜버리고 이건 정통으로 그냥 대처해버린 거고. 강선우 장관 같은 경우도 결국은 김현지 총무비서관 통해 가지고 대통령 본인의 입장을 직접 넣어버린 겁니다. 이걸 뭐 민주당에서 자꾸 뭐 이런저런 뭐 참 뭐 궁핍함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잘한 거예요? 대통령의 의지예요. 근데 이거는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근데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에 이거 지금 좀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러나기 시작하면 계속 물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좀 나오나 봐요. 국민의힘도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어내지 못하는 그 부분이 강성 지지층의 그 목소리와 그 세력이 일부 있으니까 거기에 정치적으로 올라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네. 지금 이제 본인의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그 등에 업혀서 당대표도 되고 대통령까지 되는 그 험난한 길을 헤쳐왔단 말입니다. 이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대로 밀고 가지 뭐냐 이러지만은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자신의 강성 지지층 입장 믿었으면은 밀고 가야 돼요. 정청래 당대표는 또 그런 분위기로 몰아간 거고 박찬대 대표와 차이는 그거거든 후보는. 네. 박찬대 후보는 민심을 존중해야 된다. 정권 초기에 잘못하면은 국정 운영 동력 상실해버리면은 뭐 아무런 이 변화와 개혁을 해내가지 못한다. 이거거든. 그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잘했다 지금 그러셨어요. 그래서 잘한 거죠. 잘했다. 자, 박주민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됐든 강선우 후보자가 굉장히 아픈 결단을 대통령님과 국민들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결단은 존중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많이 따지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당이 분열되는 것 이런 것들은 국민분들께서도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본인도 아마 바라는 건 아닐 겁니다. 앞으로 닥쳐올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방위비 분담금 관련된 협상, 네. 관세 협상, 네. 침체되고 있는 경제에 대한 회복, 네. 지금 당장의 수혜 극복. 네. 그래서 강선우 아마 후보자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국민들 생각하면서 대통령님 생각하면서 아픈 결단한 거기 때문에 존중하고 이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미 이렇게 됐는데 이거 갖고 임명했었어야 된다. 뭐 어쩐다. 더 이러지 말자는 지금 그 말씀이신 네네네. 거예요. 그게 강선우 후보자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강선우 말씀이시고. 후보자 본인의 네. 뜻하고도 네. 안 맞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전당대회 판에 변수는 될 것 같으세요? 아까 뭐라고 드셨죠? 저 아까 된다 변수 그랬죠. 된다 그러셨고 박 의원님 저는 안 안 된다. 된다고 들었습니다. 박 의원님 설명부터 안 되겠습니까? 자, 이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활용될 사안도 아니고 아마 두 후보 다 정치적으로 활용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니, 두 후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정말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 이 부분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네. 그것을 정치적으로 뭔가 활용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선우 후보자의 그런 어떤 마음, 결단의 어떤 취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해 가면서 풀어나가면 전당대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왜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아까 박찬대 후보가 일정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초반에 그런 부진 열세를 갖다 만회하기 위한 초기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건 사실상 이 전당대회에 어떤 경우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빠져 있으려고 그러죠. 네네. 두 사람 다 대표적인 진윤이고 그렇죠. 그 충성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의심을 못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이 정권을 잡고 나면 대통령은 보통 자기 친정집이 그러니까 당 대표라는 것은 좀 뭐 그래도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중시하고 당의 어떤 그런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그런 때로는 자기 정치 또 그런 어떤 여야 관계에 불필요한 그런 대치 그러니까 집권당은 베풀어야 되거든. 그리고 야당을 감싸 안아야 되고 이래 해야 쉽게 말하면 협치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박찬대 지금 현재 후보가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한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 이야기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방식은 저는 박찬대 방식이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선호할 방식이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네. 그러면은 자 본인은 2시 반에 네. 강선우 지금 내정자하고 강우식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만나고 네. 1시간 이후에 정확하게 본인이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17분 이후에 사퇴 입장이 나온 겁니다. 음. 그러면 강훈석 비서실장을 만났고 그게 사퇴 기류가 잡혔다는 걸 웬만큼 감지가 됐으니까 그걸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박찬대 또 후보가 자신이 그때 올린 글 내용을 보면은 국민입니다. 네네. 민심을 중히 여겨야 된다. 즉 이 말은 지금 현재 당원들이 강성 입장도 있지만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 특히 국민 여론이 강선우 내정자의 부정적인 기류가 60%를 넘었고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30%대거든. 그 그걸 대변한 겁니다. 지금 현재. 명심을 잘 읽고 있구나라는 어떤 이런 느낌들을 박찬대 후보가 앞으로도 좀 계속 줄 거라고 보세요. 어떤 차출했죠.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렇게 해서 그래서 판을 흔들 민심을 거다. 자기는 전달하고 반영하는 네. 그런 소신 있는 당 대표의 이미지도 만들면서 예. 자연스럽게 맹심을 차출한 겁니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럼 저는 어쨌든 좀 변수를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봤고 이 강선우 후보자 인사 문제가 정리가 되는 듯한 했는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또 이야기가 도마에 올랐어요. 다른 것보다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주 비판, 무능하다,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와가지고 박주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아쉽죠. 그리고 저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아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인사 관련돼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지는 예.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아마 여러 방면으로 해명을 할 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결론을 내리기는 조금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분의 이런 발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계속. 왜냐하면 유튜브를 이분이 최근까지도 하셨기 때문에 이 당 내에 이른바 친문, 친명 또 이 분열을 이분이 계속 이 자리에 있으면 분열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까? 뭐 그런 소지가 있는데요. 근데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분열이라기보다는 예. 당의 가치죠. 전반적인 당의 가치에 배치되는 발언들, 그다음에 생각들, 더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또 국민주권 정부가 생각하는 가치와 방향에 배치되는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따져져야 될 겁니다. 뭐 친문, 비문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드러나는 발언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는 것으로 확실하게 판명이 된다면 네. 뭔가 조치가 있겠지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성태 의원님 한 20초밖에 안 남았네요. 예.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 출범하고 초기에 통합 안정 실용 뭐 이런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은 그래도 국민들 눈높이에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인사와 애교 안보 그리고 내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최동석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대선 직전에 민족 전체가 이재명이 국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같은 사람은 앞으로 5년은 짧다. 10년, 20년 해도 된다 저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맹비 어천가를 내치는 건 좋은데 120만 공직자들의 공간을 갖다가 알겠습니다.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는 유튜브로 좀 넘어가서 요 얘기 마저 들을게요.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본 방송 안에서는 어떻게 해도 소화가 안 되네요. 유튜브로 조금만 넘어와서 두 분 굉장히 바쁘시지만 제가 5분만 부탁을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박 의원님. 저하고 양해를 제가 했나요? 저 하셔서 안 정해졌던 거 아니에요? 어머머머머머머머. 일단은 양해를 일단 하는 한 걸로. 걸로. 예.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예. 아니, 무슨 얘기하다 넘어왔냐면은 이제 강선우 후보자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게 변수가 될 거냐 말 거냐 요 이야기 하다가 지금 우리가 넘어온 거죠. 네. 예, 변수가 될 거다. 될 저는 거다. 된다고 보는 게 이렇게 보시는 거고. 조금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 음, 이게 우리가 이제 정권을 탈환하기 위한 음. 그런 이제 야당이 아니고 우리가 집권 세력이다. 네, 네. 무한한 국정 운영의 책임이고 이 인사 부분은 특히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네. 인사는 곧 대통령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 전달이 이 최동석 같은 사람은 당내적인 분명히 분란 요소도 아, 됩니다만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 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는 정말 뭐 자기가 언어로 구사할 수 있는 모든 요구는 다 선택해서 했어요. 음, 반면 음. 상대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 주변 세력들에게는 너무나 아프게 음, 찢어지는 막 그 상처를 준 사람이거든요. 음, 그렇다면은 당장은 민주당 내적으로도 문제고 또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럼 감사원이 모든 공직자 뭐 부처에 뭐 지방자치구 뭐 감사를 하고도 만일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 이걸 처벌을 어디다 요구합니까? 인사 핵심체에다 넘겨요. 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까 아하. 앞으로 인사 조치해라. 또 이 사람은 앞으로 뭐 어떤 뭐 음, 자리 이동이라든지 어떤 뭐 승진할 때 이 사람은 반영을 해라. 이런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 인사 핵심처장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 높은 도덕성과 또 객관성, 균형성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령 조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국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조국 같은 이 사람 한 사람을 인재를 키우거나 또 나타나려면 수십 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혹평을 하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 주변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바보들 이런 행편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 이런 거의 막말을 다 쏟아냈거든요. 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몫인데 이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저는 이 논란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그러면 자진 사퇴를 뭐 좀 이끈다든지. 이번도 강준욱 비서관처럼 예, 보수 진영에서도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도 예. 국민소통 비서관을 임명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분이 경험 옹호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또 저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을 때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이라는 게 그분을 자진 사퇴로 유도를 해내지 않습니까? 네.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렇게 이분도 될 것 같다고 저는 뭐 그렇게 지금 현재 대통령실 내에 네. 뭐 그래도 정무적인 판단이 좋은 인사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분이 사과는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사과해 가지고 안 됩니다. 사과를 안 돼요? 예. 그냥 두면은 그럼 이분은 당내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내 분란으로서 자기 친정 체제에 위안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당대회 이거 아무리 충성스러운 찐명 두 사람이 이렇게 경쟁을 하지만 네. 원래 경쟁은요. 네. 부모 형제 자식 간에도 이거 하라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친명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네. 사전에 조정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 이 좀 괜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붙어주든지 이러면 나중에 사후 관리가 되는데 요렇게 되면은요. 한번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이완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동석 이런 사람들 막 강선우 이런 인사 내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좀 쌓여요. 그러면 이 정국에서 왜 지금 현재 원내대표는 왜 대통령실과 그런 뭐 공감을 가지고 공감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나? 알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인사 이야기 하니까 박주민 의원이 조금 조용해지셨는데 이제 네. 국민의힘 아니, 얘기하면 하실 말씀 맞죠? 드릴 말씀은 대충 드린 것 같아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조금 이야기를 진행해 봐야 될 텐데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는 예상하셨어요, 박 의원님? 네, 저는 엊그저께인가요? 다른 프로에 나가서 출마할 것 같냐는 질문을 받아서 네. 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왜 그렇게 보셨습니까? 지는 판에 나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을 희생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는 판판이 다 나섰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길 만한 판에 나섰죠. 네. 그렇던가요? 네, 어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금은
나서면은 이기지 못하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상황이고요. 음. 그래서 이제 안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 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보세요. 김성태 의원은 예상하셨어요, 불출마? 저는 사실상 작년 4월 총선 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치러내고 네. 당시 총선 한 일주일 열흘 전에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네. 한동훈 그때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총선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랬을 때 단호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이제 거기까지 해야 된다. 거기까지 해야 된다. 총선까지 딱 치르고 나면은 본인이 정치 학습을 가지던 자신이 또 검사로서 예. 또 윤석열 정권의 사람으로서 예. 이걸 세탁을 해야 된다. 아,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공백기가 필요하다라고 네, 보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유튜브가 뭐 예. 유튜브로 만드시는데 조회수가 엄청났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대략 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이 진흙탕 싸움에서라도 정명승부를 저는 걸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아, 김 의원님은 이번엔 나가라 쪽이셨어요? 제가 뭐 나가라 마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당내 상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윤석열과 전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계엄을 옹호하고 또 부정선거론자들이 당에 이제 들어와서 아예 예. 이재명의 개딸처럼 보수 우파의 개딸을 양성해서 이제 주도권을 갖겠다. 그런 뭐 전면적인 전쟁 선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자기는 빠져버리고 밖에서 쉽게 말하면은 이 거구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 예. 저는 그 말은 그 참 쉽지 않아요. 정치는 현실적으로. 예. 본인이 더군다나 배지도 달고 있지 않고 예. 밖에서 본인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기반을 형성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희망의 개혁연대 만들겠다. 이분 팬도 많고 하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 나는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양 진영의 사람들이 제대로 붙어야 된다. 붙어요. 그리고 사전 결단을 내야 돼요. 사생결단 내야 된다 이쪽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지면 안 됐다고 그럼요. 생각했는데 빠진 것에 좀 그렇게 아쉽단 해서 말씀. 정면 승부를 걸고 윤석열 대통령 이 계엄을 더 이상 우리가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거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탄핵 정국이었고 또 당이 이런 혼란 과정을 겪는 데까지는 다 의원들 개개인이나 정치적 소신 또 철학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4월 4일 대통령 파면과 6월 3일 조기 대선을 통해서 국민 심판을 받았다. 우리 당이 가야 될 길이 뭐다. 제1야당이 어떤 당의 그런 그림으로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그걸 결정짓는데 저는 예, 빠지는 게 능사인가? 저는 이렇게 빠지는 게 생각하는데요. 능사냐. 예. 지금 국민의힘 당 상황이 저는 좀 폭발적으로 뭔가 정리되지 않으면 정리되는 판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마치 정상적인 정당처럼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투표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을 진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번 판에 나와서 본인의 비전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거 다 얘기하고 털어놓고 쏟아붓고 그래도 안 되더라. 그래서 뭔가 이거는 좀 파괴적인 또는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말했던 무슨 개혁적 연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뒤로 저 빠져 있고 적당히 해서 그냥 적당히 또 결과가 나온다. 그다음에 적당히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또 바깥에서 비판한다. 이런 걸로는 저는 해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왜 이렇게 자꾸 우리 당의 네. 지지자들을 자꾸 뭐라 그러세요. 방금도 지금 개딸이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마치 국민의힘에 하고 동일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자발적인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당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당원으로서 국회의원이든 유력 정치인이든 마구마구 비판하시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소위 말씀하시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통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게 그 언론에서 나오고 특검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전혀 다른 분들이에요. 태극기 세력과 소위 개딸 세력을 같이 놓고 자꾸 얘기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신 이분들은 거예요? 진짜 자발적으로 집회도 나오시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들어 누구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아니세요. 예.
오히려 저는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부족한 게 이런 개혁적이고 자발적인 당원들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목소리 내고. 어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선상에 놓지 마라. 그렇게 이제 뭐 저런 이야기 충분하게 박인정 저 얘기를 할 수 있죠. 국민의힘은 이제 그 방식으로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50년 넘게 대한민국이 그래도 헌정 역사상 50년, 76년에 50년 넘게 집권 경험을 가진 그런 정치 역량과 능력이 있는 집단이라면 지금 이제 당을 이렇게 풀어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당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전당대회 치르고 나면은 정말 이제 소멸되는 정당으로 해체되고 다시 이제 연말쯤에 네. 보수 재편에 막 그런 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어요. 박영민? 당을 약간 당에 대해서 뭔가 고민이 진짜 있는 분들은 제가 받은 느낌은 좀 약간 포기한 것 같아요. 포기한 것 같아요. 자포자기 같아요. 그나마 조경태, 안철수 이런 분들이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고 많은 분들은 그냥 뒤로 물러서서 약간 관망 또는 포기하신 것 같아요. 이러다 쪼개질 가능성 없어요? 그 당이 쪼개질 쪼개질 정도가 되려면 네. 굉장한 에너지가 안에서 이제 분출이 되고 안에서 뭔가 좀 논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한동훈 후보 같은 분들이 이제 나와주시면 약간 그런 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약간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거죠. 쪼개질래도 힘이 필요한데 지금 그럴 힘도 없다. 지금 이제 결론은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 빠진 입장에서는 이미 경선에 네. 흥행 입장에서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가 선전을 하길 바라면서도 저는 가장 큰 기대는 그래도 김문수라는 사람이 네. 한때 민주화를 위하고 또 참 그때만 해도 대단히 어려웠던 노동운동 현장에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회적 약자, 진지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자 했던 그 초심, 청년 김문수가 되어주면은 또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이제 뭐 희망과 기대 솔직히 가집니다. 진짜 너무 근데 과거 청년 김문수로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전 장관이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너무 많이 그때와 다른 스탠스로 서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당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솔직하게. 예. 다 우리 당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좋은 교육 받고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진짜 밑바닥에서 예. 아니 우리 민주당 부모님들도 좋은 부모님들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야당은 처절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소시절에는 그 처절함을 어느 누구보다도 그럼요. 한때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청년이었어요. 어허. 인천 5.3 사태 그 주역일 때 그거 하면 예. 보십시오. 예. 그런 열혈 청년 김문수가 음. 지금 이 정말 보수라는 이름 자체도 두 잘 갖다 걸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그냥 세력을 거기에 올라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욕망만 추구하는 그런 당대표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저 위에 네.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고 저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박주민 의원을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되면 저는 의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복지위원장으로 워낙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들을 이번 국면에서 해낸 분이라 맞아요. 그 부분은 저도 평가해 주고 진짜, 싶어요. 제가 안 그래도 방송에서도 엄청 칭찬했어요. 못 들으셨어요? 제가 칭찬은 잘 안 듣고 비판하시는 분들 얘기는 잘 들어서요. 안전하셨나 보네. 들으신 분들이. 우리 박주민 의원님 엄청 고생하셨다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것도 네, 단독 인터뷰로 좀 의료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저는 물러나고요. 여러분 댓글쇼방 열립니다. 댓글쇼방 열리면은 댓글쇼방을 얼른 오세요. 화면 나눠주십시오. 두 분 각자 카메라 보면서 예쁘게 인사해 주세요.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